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바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웹 개발자로 CMS 솔루션 회사에서 약 8년간 일했습니다. 현재는 시니어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 강사와 기획자 직무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정말 멋진 일이지만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려면 전문 기술과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지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값진 성장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강의 주제는 자바 기본 문법과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목표는 자바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간단한 실습을 통해 자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됩니다. 웹, 모바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을 활용해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강력한 문법, 직관적인 문법을 제공해서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API,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와 API가 제공되어 개발 생산성이 높습니다. 안정성과 확장성, 강력한 메모리 관리와 예외 처리 기능을 통해 안정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그 유연성과 강력한 기능 덕분에 여전히 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선택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플랫폼 독립성과 풍부한 라이브러리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자, 그럼 자바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와 메인 메소드로 시작합니다. 위 코드에서 보면 테스트 1이 클래스를 의미하고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void 타입의 메인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출력 함수로 system.out.println이 있는데 형식은 쌍따옴표 안에 출력할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자바의 변수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바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합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int 넘버는 10 에서 넘버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이고 스트링 name은 자바에서 name은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주요 데이터 타입은 int, string 외에 더블, 캐릭터, 불리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int는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이고 string은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 더블은 실수를 저장하는 타입, 캐릭터는 한 개의
테이프의 문자만 저장하는 타입. 불리언은 참 또는 거짓, true or false를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자바에서 변수와 데이터 타입을 이해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의 기본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다룰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바의 제어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넘버는 5보다 크면 number is greater than 5를 출력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number is 5 or less를 출력합니다. 즉,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조건문의 역할입니다. 반복문은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i가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count i를 출력합니다. 즉,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할 때 유용한 문법입니다. 이처럼 제어문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영어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으로 줄여서 OOP라고 합니다. OOP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러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면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내 자동차, 친구 자동차와 같은 개별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OOP에는 4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캡슐화, 데이터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외부에서는 메서드를 통해 접근합니다. 프리베이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상속. 기존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쉽게 합니다. 세 번째, 다양성. 같은 메서드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객체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개념입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과 메서드 오버로딩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네 번째, 추상화.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숨기는 개념입니다.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해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하위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구현을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코드를 더 구조적으로 만들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며 재사용성을 높이는 강력한 개념입니다. 앞서 얘기한 캡슐화, 상속, 다양성, 추상화를 잘 이해하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려면 먼저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클래스의 예제입니다. 이 코드에서 카 클래스는 2개의 변수, 자동차 브랜드를 저장하는 문자 변수 브랜드와 자동차의 현재 속도를 저장하는 정수 변수 스피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메서드, 자동차가 주행 중임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래스를 정의한 후 객체를 생성하고 속성을 설정한 뒤 메서드를 호출하면 실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핵심 개념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서 헬로 자바를 출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바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실행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세요. 질문사항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바 API 문서를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해 자바의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